안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겨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초저가 와인 얘기했잖아요. 네네. 팁 같은 거를 아마 청취자분들이 얻으셨을 거예요. 제가 또 다시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병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좀 더 큰 팩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가성비만 추구한다면 백와인, 박스 와인 이런 것들이 더 좋다. 네. 박스 와인을 약간 꼭지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와인을 하면 아무래도 원가가 좀 줄어들 테니까. 네네네. 그리고 좋은 와인을 고를 때 지역을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그러니까 공개하는 곳을 가급적이면 고르면 맞습니다. 좋겠다. 맞습니다. 그게 좀 귀에 이렇게 쏙 들어왔었는데요. 또 그거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궁금하거든요. 네, 거기 좀 더 이어서 한번 요즘 세계 정세가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 한번 3, 4주 정도 세계사를 바꾼 술 이야기란 테마로 한번 어디서 뭐랄까요, 역사책 같은 거 세계사를 바꾼 이런 거 많죠. 있잖아요. 세계사를 바꾼 물고기들, 세계사를 바꾼 작물들 이런 게 많죠. 그래서 대구 때문에 막 전쟁을 벌였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 나오기도 하고. 청어 때문에도 그 나라의 국력이 바뀌는 이런 거라든지 설탕 때문에 바뀌는 이런 것들이 많죠. 네네네. 그러니까 술 때문에 그러면 세계사가 바뀌었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역사책 한 권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 시작은 어떤 얘기로 해볼까요? 네. 그 오늘날의 이제 서유럽을 선진국으로 만든 계기가 저는 대항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침략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가진 금은 보화와 거기는 향신료와 곡물 같은 것도 들고 오기도 하고 또 보급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감자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들. 근데 이 대항해 시대에 가장 필수품이었던 게 있어요. 뭐요? 먹을 것만큼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됐던 게 뭐냐면 와인입니다. 왜 와인을 들고 갔어요?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가 별로 좋지 않으니 거의 반식수 개념으로 그러니까 실은 그 유럽의 와인이 물 같은 개념으로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 같은 개념은 살짝 어떤 개념이냐면 국 같은 개념입니다. 와인이 국 같은 개념이요? 국 같은 개념. 물 개념이라 그러면 맥주?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렇게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밥을 먹을 때 옆에 국을 놓잖아요. 그 개념으로. 그럼 항상 그냥 밥 먹을 때 그쵸. 와인 이렇게 놓고. 그렇죠. 맞습니다. 하기야 국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 같은 개념이었다, 와인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항해 시대 때 들고 갔던 와인이 그냥 일반 와인보다는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었거든요. 왜 스페인의 쉐리 와인일까요, 하필이면? 그 얘기를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네네네. 자, 그러면은 스페인 와인을 고른 이유,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네. 영국에 술 하면은 이제 스카치 위스키, 물론 스코틀랜드에 술이기도 하지만 스카치 위스키를 보통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꼬냑, 와인도 있지만, 근데 이러한 술들은 증류주 아닙니까? 이 술의 기원을 찾아가면은 서유럽 쪽에서는 어디냐? 즉 스카치 위스키의 선배, 프랑스의 꼬냑의 선배가 어디냐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요? 네, 스페인이에요. 왜냐? 위스키나 꼬냑 둘 다 증류주인데 이 증류주의 기원이 이슬람의 연금술에서 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스페인이 서유럽에서 마지막으로 1492년까지 이슬람의 세력이 남아 있었어요. 알함브라. 그라나다 왕국. 그라나다인가? 그라나다. 네. 맞아. 그라나다. 죄송합니다. 위치적으로 따지면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 지브롤터 해협 바로 옆에. 그래서 실은 스페인의 역사는 1492년 이 그라나다 왕국이 사라질 때까지 거의 그 카톨릭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싸우는 그 역사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음식에도 이슬람의 영향이 꽤 많이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엄마하게 남아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페인 음식 하면은 얘기하는 게 있죠. 스페인식 해산물 볶음밥. 빠에야. 그렇죠. 이게 뭐냐면 쌀 요리잖아요. 이게 이슬람의 쌀 요리인
필라프를 가지고 개조한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왜 빠에야라 불렀냐라고 보면은 조리기구를 빠에야라 불렀고요. 뭐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걸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뚝배기 같은 뚝배기 갖고 그릇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쌀을 뿌리고 올리브 오일을 넣은 다음에 밥을 볶아서 이제 해산물 올리기도 하고 또 고기를 올리기도 하고 먹는 것이 이제 빠에야죠. 그러니까 서양의 밥 요리를 보면은 네. 우리처럼 밥을 지어서 네. 그 다음에 볶음밥을 해도 네. 지은 밥으로 볶음밥을 하는데 네. 서양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생쌀을 가지고 네. 바로 조리를 하잖아요. 바로 볶아버리죠. 예, 올리브 오일 예. 넣고. 그렇죠. 물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물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넣은 요리는 저급으로 칩니다. 물을 많이 넣은 네, 요리를요. 네. 그래서 뭐 우유를 넣는다든지 네. 아니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오일을 넣는다든지 잘 훈제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그리고 이제 VR 베이스 뭐 이런 그 프랑스의 해산물 그 요리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에서 나오는 우러나는 국물로만 만들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분이 들어간 것은 높게 평가를 안 하죠. 그런 특성이 있군요. 네. 이 요리 음식사에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스페인의 이슬람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네네. 스페인에서는 이슬람 요리가 이건 말고도 지금 많이 발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완전 반대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슬람교 사람들이 안 먹는 음식 있잖아요. 고기류 중에서. 네, 돼지고기 안 그렇죠.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죠. 예. 근데 너무 싸우다 보니까 네. 약간 약 올리는 느낌으로 복수하는 느낌으로 스페인이 이 1492년 그라나다 왕국을 정복한 다음에 네.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보급을 합니다. 반대로. 예. 예. 용용 죽겠지 그러면서 예, 우리는 돼지고기 먹을 거 하면서 네. 그래서 대표적인 나온 것이 이제 스페인 요리 중에 그 뒷다리살을 염장해가지고 꼬닥하게 발효시킨 하몽. 그렇죠. 하몽이죠. 예. 예. 하몽 같은 건 그 이후에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예. 뭐 이베리코 돼지고기 이런 것들도 이제 뒤쪽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용용죽겠지예요? 용용 죽겠지. 그러니까 이슬람이 싫어서 나온 대표적인 요리가 원래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게 해서 안 네. 먹었다가 네. 이제 우리 이슬람 이제 물리쳤으니까 네. 우리 이제 마음껏 먹어보자.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국교로 카톨릭이 정해지면서 네. 본격적으로 카톨릭에 있는 식문화가 확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스페인의 식문화를 보면은 네. 이슬람과 카톨릭의 문화가 같이 있고요. 지중해 문화와 저 반대편에는 대서양 문화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문화 다 같이 있는 것이 이 스페인이에요. 왜 스페인 가면은 네. 그렇게 음식이 맛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좋다고 하는지 예. 이렇게 많은 문화가 섞여 있으니까 여기에 맛있을 수밖에 플러스 없고. 대항해 시대에 가져왔던 수많은 향신료, 네. 후추, 뭐 설탕, 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지금 맛이 없을 수가 그 없습니다. 상황에 스페인도 네. 못 가는데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하여튼 언젠가 가보고 싶은데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그러면은 술 얘기도 좀 다시 한번 네. 되돌아가 보죠. 네네네. 네. 결국 뭐냐면 술 문화에도 이슬람 문화가 적용된 거예요. 네.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렸죠. 증류주를 맨 처음에 발명한 게 이슬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증류를 발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돌고 돌아서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왔는데 네. 이 발명한 증류주를 어디에 넣느냐? 바로 유럽의 문화인 와인에 넣는 거였습니다. 그럼 와인에 도수가 올라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증류랑 섞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이제 저장성이 좋아지잖아요. 알코올도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알코올을 넣어서 알코올이 강화됐다 그래서 주정 강화 와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의 와인은 이런 이슬람의 증류주 문화와 카톨릭의 문화가 오묘하게 섞인 그런 문화가 바로 쉐리 와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우리나라 술에도 주정 강화라고 하는 표현들을 종종 쓰는 거 제가 본 적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주정 강화란 용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을 강화시킨 거죠. 주정이 알코올이니까. 보통 이제 발효주에다가 증류주를 좀 더 섞은 맞습니다. 거 그런 종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웃나라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도 있고. 네. 우리나라 술은 이따가 제가 소개할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유럽은 왜 이렇게 와인을 물처럼 마시게 된 게 일단 물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가셔서 이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식수를 하셨을 때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 계신데 실제로 석회질의
그 함께 있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네. 유럽이 땅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옛날에 북아프리까지 바다였다. 바다였어요, 다. 아. 네. 특히 백악기 예, 시절 같은 경우는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다 바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그 수억 년, 뭐 수천만 년 동안 뭐 조개 껍질, 생선의 뼈 뭐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백악기라고 보통 얘기한 쥐락이란 백악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시대를 구분할 때 백악기가 하얀 조개 껍질 같은 그런 뜻이더라고요. 초크.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석회질과 연결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쥐락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그 쥐라기 공원 할 때에 네. 그 쥐라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스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쥐라 산맥에서 그때 지질층이 발견이 됐대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쥐락이라고 쥐락입니다. 부르죠. 네. 근데 여기가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와인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아, 쥐라산 프랑스 쥐라산지라고 또 있어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건데. 근데 지금 쉐리 와인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네. 주정 강화 와인. 네네. 이게 어떻게 세계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돌고 돌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네요. 네. 네, 그렇죠. 자, 쉐리 와인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게 되느냐? 우리가 중세 시대 보면은 그 사람들 생각 중에서 대서양을 넘어가지 못한 게 뭐냐면 그 지구가 동그랗다 생각하지 않고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다가 끝은 절벽이고 네. 절벽 밑에는 용이 불을 뿜고 있으면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네, 이런 그림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항해할 생각은 아무도 못했는데 근데 정작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와인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상해버리니까 네. 시간이 가면은. 그분이 되게 무서웠는데 그 항해를 길게 할 때 와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와인이 오래 버티지 못했는데 이 쉐리 와인이 알코올을 추가함으로써 알코올 도수 높아져 저장력이 좋아짐으로써 바로 쉐리 와인을 갖고 대항해를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할 때 네. 쉐리 와인 가져갔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네. 오. 가져왔습니다. 네.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예. 예. 그 스페인의 그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때의 쉐리 와인을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네, 더 그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대륙 발견까지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네. 2년 동안 뺑뺑뺑뺑뺑뺑뺑뺑뺑 팀들과 함께 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네, 세계 일주를 했다는 최초로. 아, 네, 마젤란. 맞아요. 예. 네, 물론 이제 마젤란은 중간에 그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피살을 당하긴 하는데. 필리핀 발견하고 피살당했다는 그쵸, 얘기가 그쵸. 그쪽 지역에서. 예. 근데 마젤란의 이제 부하 직원들이 이제 일주에서 돌아오면서 쥐가 동굴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예, 이 쉐리 와인을 가져왔다는 거죠. 네. 근데 쉐리 와인요. 네네. 뭐 사실 접하질 잘 못해서 그런데 그렇죠. 네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청포도로 만드는 거예요? 적포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 색깔을 보면요, 갈색을 띠고요, 살짝 붉은색을 띠는데 네. 이게 신기하게 청포도로 만듭니다. 아, 청포도로. 네, 청포도로 만들어요. 청포도로 만드는데 근데 왜 갈색이 난다고? 이게 나무통에서 계속 숙성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나무통, 그러니까 오크통이라고 하죠. 오크통이 들어가면은 네. 이게 겨울에는 수축하고 예. 여름엔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와인을 품었다가 내뱉었다가 품었다가 내뱉다 이걸 계속해요. 그럼 나무 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나무 수액도 같이 나오고 그렇죠, 같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거다. 그러면 색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오래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맛이 또 진해집니다. 4936님께서요. 네. 병원 교대 근무 마치고 퇴근 후 쉬고 있는데 배고프게 만드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맛이 궁금해요. 예. 일단 뭐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좀 숙성하는 것들은 먼저 초콜릿 향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단맛도 많이 올라오지만 네. 전체적으로 과실의 맛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달콤한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보통 디저트 와인으로 많이 먹고 디저트 와인. 네. 아이스크림 위에 살짝 뿌려서 먹기도 합니다. 단맛이 굉장히 강한 건가 보네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예. 한국에 수입하는 것들은 좀 단맛이 많은 것들이 있고 좀 알코올 도수가 높다 보니까 기름 끼는 요리하고도 잘 매칭해서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쉐리 와인이 많이 나옵니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수입 네.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걸 말씀하셔가지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잘 접하지 못했을까? 그런 전문점에 가면 다 한두 개씩 꼬박꼬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와인 판매점이나 이런 데 가서 네. 쉐리 와인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멋있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뭔가 아는 척 하면서 알겠습니다. 쉐리 와인. 저렴한 거 없냐고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성비 좋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쉐리 와인 가성비 좋은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강화한 네. 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쉐리 와인 같은 술이 있죠. 네. 김천의 과주입니다. 예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알과 여름 합쳐서 가지고 알코올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여름을 잘 보내는 술. 그래서 우리 청주에 추가적인 알코올을 넣어서 도수를 높인 술이죠. 네. 혹시 과주는 역사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바꿨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등장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순신이 과주를 마셨다라는 거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우고 힘든 노고를 우리의 과주로 풀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아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그 힘드신 와중에. 그럼요. 상하지 않는 술이 있으니. 상하지 않는 술이 있으니. 과주도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려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쉐리 와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끌어내면서 역사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한번 좀 저도 어떤 와인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세계사를 바꾼 술 얘기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금의 경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포 시즌스의 쉐리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 저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